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 10년 전부터 남편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남편이 실제로는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죠.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편 박영수는 올해 60살입니다. 키가 178cm 정도 되고 어깨가 넓은,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일꾼이었죠.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성격은 조용하지만 의리가 깊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30살에 소개팅으로 만나 1년 교제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을 낳고 키웠어요. 준호는 지금 32살이고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수진이는 35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는 많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간호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서 근무했는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승진도 순조롭게 해서 수간호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밤근무가 많아서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일했죠. 2014년 10월에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쌀쌀했어요. 영수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영수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왼쪽 다리와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영수를 돌봤습니다. 재활치료에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했어요.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주는 운동법도 꼼꼼히 익혀서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수 자신도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어요.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호전이 없었어요. 왼쪽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고 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는 점점 우울해졌고 가끔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수의 사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도 줘야 했고 각종 대출금도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30년 다닌 병원을 그만두고 영수를 전담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많이 말렸지만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수는 자존심이 상해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제 도움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다치기를 반복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수를 씻기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드리고
식사도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리치료도 집에서 꾸준히 했어요. 휠체어를 밀고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성인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혼할 때 아프고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영수도 제가 아팠다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준호는 원래 대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어요.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계획했었는데 포기하고 국내에서 일하면서 저를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버지와 이야기 상대도 해줬어요. 가족 모두가 영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외출 계획을 세울 때도 영수가 갈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생각했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식당을 갈 때도 턱이 없는 곳을 골라야 했고 화장실도 장애인용이 있는지 체크해야 했습니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영수를 고려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어요. 영수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교적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우울해하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깜짝 놀랄 일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영수가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했습니다. 영수는 제가 잠든 사이나 외출했을 때 혼자서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마치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처럼 걸었어요. 10년 동안 휠체어에만 의지해 살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죠. 영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제가 도와드려야만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소음을 내면 영수가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소리가 난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었죠. 휠체어에서 몸을 돌릴 때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간호사로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몸짓의 차이, 호흡 패턴의 변화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영수의 몸짓과 표정에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며칠 더 지켜보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영수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창문 너머로 우리 집 거실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영수가 거실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영수는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고든 자세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팔을 들어 목을 긁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비 환자의 움직임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일부러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수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그 자연스러운 연기에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다녀왔다고 인사하자 영수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요. 사과 사러 갔다고 대답하며 저는 영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일찍 들어온 것을 눈치챘나 싶어서요. 하지만 영수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고마워하며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영수가 정말로 걸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저에게 숨기는 걸까요? 회복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왜 나누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준비하는 서프라이즈는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확신이 서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본 모습은 충분히 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이유든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수에게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기 검진 받을 시기가 됐다는 핑계를 댔죠. 평소 같으면 영수가 병원 가자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요즘 몸이 괜찮으니까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10년 동안 영수가 병원 가기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불안해하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럼 다음에 가자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휠체어에서 식탁 의자로 옮길 때 제가 항상 도와드렸는데 그날은 영수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제가 부축하는 힘보다도 영수가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본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제가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수의 손놀림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비가 왔다고 했던 왼손으로도 젓가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쓰러졌을 때는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했는데 언제 이렇게 좋아진 건가요? 재활치료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슬쩍 떠보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재활치료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회피하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수의 태도에서 발견되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걸어올 때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이라든지 텔레비전 볼륨을 조절할 때 리모컨을 찾는 속도 같은 것들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영수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초점이 흐릿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또렷하고 집중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말할 때도 정확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텐데 제가 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가 있는 동안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영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그 컵을 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컵이 휠체어에서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분명히 영수가 일어서서 주어야만 가능한 거리였거든요. 영수는 제가 들어오자 당황한 표정으로 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저는 어떻게 그 컵을 주었냐고 물어봤어요. 영수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휠체어를 최대한 밀어서 겨우 닿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휠체어를 아무리 밀어도 그 위치까지는 손이 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영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으로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죠? 10년 동안 고생한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이웃집 김미자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미자 아줌마는 저보다 5살 많은 63살로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살고 계신 분이에요. 동네 소식에 밝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평소에는 그분의 수다스러운 성격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미자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 새벽에 영수 씨가 마당에서 걷는 것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히 휠체어 없이 서서 걸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였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갑자기 걸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잘못 보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 아줌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새벽 5시 반쯤 쓰레기를 내다 놓으러 나왔는데 우리 집 마당에서 영수 씨가 빨래를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휠체어 없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영수 씨가 맞더라고 하셨어요. 키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확실히 영수 씨였다는 거죠. 미자 아줌마는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빨래줄에서 옷을 하나하나 떼어내어 바구니에 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었다고 해요.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고 팔 움직임도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라면서 혹시 기적적으로 나으신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아직 제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미자 아줌마는 그래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혹시 영수 씨가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씀 안 하신 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까지 영수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한 셈이니까요. 더 이상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미자 아줌마의 증언까지 더해지니까
영수가 정말로 회복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있을까요? 회복되었다는 건 축하할 일인데 왜 비밀로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영수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가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슈퍼에 갔다 왔다고 대답하며 영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혹시 미자 아줌마와 이야기한 것을 눈치챘나 싶어서요. 하지만 영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미묘한 변화를 제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영수가 정말로 걸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저에게 숨기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가지 떠오른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수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받고 있는 각종 혜택들이 있거든요. 장애연금이나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이런 혜택들을 계속 받기 위해서 회복된 사실을 숨기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게까지 숨길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상의했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간호사 출신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었고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회복되었다고 말하기가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죠. 특히 남자들은 이런 일에 유독 자존심을 많이 세우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일인데 왜 숨기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수가 잠든 후에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숨어서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영수가 방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아마 제가 일어난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영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날 때의 자세나 걸음걸이를 세심하게 봤어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마비 환자의 어색한 움직임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외출할 때도 일부러 시간을 재며 다녔습니다. 나간다고 말한 시간보다 일찍 돌아와서 영수의 행동을 관찰해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안의 물건들이 움직였는지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컵의 위치라든지 신문의 위치, 리모컨의 위치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 후 저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영수가 분명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아버지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을 희생해왔거든요. 특히 수진이는 결혼을 미루면서까지 저를 도와왔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한편으로는 직접 영수와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정말 막막했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영수가 더 움츠러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일으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혈압약을 안 먹어서인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비틀거렸어요. 그때 영수가 순간적으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잡아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말이에요. 마치 평소에도 그렇게 하던 사람처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존해 살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의 반사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수는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다시 휠체어에 앉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냐고,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복된 지는 이미 3년 정도 됐다는 거였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점점 좋아졌는데 2년 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저를 속여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영수의 대답은 제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저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컸다고 했어요. 3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을 돌보느라 고생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영수 자신도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요. 10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졌고 나이도 많아져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동안에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곁에 있어줬는데 괜찮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소홀해질까봐 두려웠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잃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영수의 고백을 듣고 나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년 동안이나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느꼈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말했어요. 그런 이유라면 더욱 진작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았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영수의 심정도 이해가 됐어요. 10년 동안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을 거고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에 대한 미안함은 정말 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할 것인지, 그리고 영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등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영수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영수가 마침내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집안에서만큼은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에서는 영수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3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생활이 가능해졌죠. 영수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표정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기뻐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며칠 후 수진이가 평소처럼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이는 35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물론 본인은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미뤄온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딸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날 수진이가 있을 때 영수가 실수를 할 뻔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습관적으로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걸어가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수진이는 주방에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저는 영수에게 좀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매일 아침 영수를 씻기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니 앞으로 제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58살의 나이에 간호사로 복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10년의 공백도 컸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영수가 회복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제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느꼈어요. 영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더군요. 하지만 10년의 공백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60살이라는 나이도 걱정되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안부나 묻는 정도라고 했지만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수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데 집에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경험과 실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웃들의 반응도 걱정됐어요. 특히 미자, 아줌마 같은 분들은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괜한 오해나 추측이 생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아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모두 집에 온다는 날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긴장되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영수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둘 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었죠. 잘못하면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틀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32살인 준호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해서 요즘 일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보러 시간을 내서 온 거죠. 평소처럼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며 휠체어도 점검해주고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수진이도 곧 도착했어요. 두 남매가 함께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인데 그날만큼은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영수도 제 눈빛을 받으며 작은 고개짓으로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준호와 수진이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긴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했죠. 저는 먼저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치료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놀랄 만하다고 했다고 둘러서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하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실제로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회복됐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걸을 수 있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수진이가 먼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이냐고 물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까지 몇 걸음 걸어서 보여줬어요.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휠체어에만 의지해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인 거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완전히 기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고 준호도 정말 다행이라며 좋아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감격해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냐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영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제일 먼저 화를 냈어요. 3년 동안 속였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따졌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가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냐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이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속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변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사과만 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있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여러 번 조퇴하거나 휴가를 썼다고 했어요. 중요한 회의도 빠지고 승진 기회도 놓친 적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어요. 수진이는 더 감정적이었어요. 친구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계획했던 가족 저녁 식사는 엉망이 되었고 아이들은 일찍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영수와 저만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이들과 연락이 완전히 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자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그때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래도 충격이 워낙 컸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영수는 그 며칠 동안 정말 우울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가끔씩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영수만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영수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그것까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차갑더니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결국 다시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수진이가 말하길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입장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봤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섭섭한 마음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진작 말했다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고민하면서 숨겨온 것이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믿지 못한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마음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준호는 아직 완전히 화를 풀지 못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전화는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집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이런 감정적인 일에 대해서 표현도 서툴고 화를 푸는 것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이에 동네에서도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영수 씨가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혹시 처음부터 꾀병이었던 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수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선들 때문에 영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휠체어로라도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하기 싫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였죠. 저는 영수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했어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숨을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회복된 것을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뒷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수가 갑자기 결심을 내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든다고, 뭔가 할 일을 찾아서 정신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60살이라는 나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건강한데 집에만 있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영수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 전환도 될 테고요. 영수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좋은 반응을 보여줬어요. 영수의 회복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면서 마침 적당한 일자리가 하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였는데 영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영수는 의욕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사회로 복귀하는 거니까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느꼈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영수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10년의 공백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동료들도 영수의 성실함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수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진 것이 눈에 띄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영수를 보면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사회생활이 그렇게 기뻤나 봐요.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예전의 영수 같았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의 조언대로 새로운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58살의 나이에 간호사로 복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각자 다른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10년 동안 영수를 돌봤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론적인 지식은 부족했지만 실제 간병 경험이 있으니까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했어요. 한편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일을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전에 존경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핑계로 여러 가지를 미뤄왔는데 사실은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깜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남자분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좋은 분이라면서 조만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수진이가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영수도 수진이의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이 늦어진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영수의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수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 같았어요. 미자 아줌마도 저에게 와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안하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자 아줌마 덕분에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어요. 만약 그분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모르고 지낼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수가 받고 있던 장애연금과 각종 혜택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통지가 온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다행히 영수가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모두 일하게 되면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집 근처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일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라 영수를 돌봤던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남달랐죠. 어떤 것이 불편한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제가 성실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해줬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제가 모두 각자의 일을 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생활이 새로웠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일상의 변화였지만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영수는 직장에서 점점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년의 공백 때문에 걱정했는데 성실함과 풍부한 경험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현장 안전관리라는 것이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 일이라 영수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영수를 선배로 존경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영수 자신이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10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느꼈던 무력감이나 우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회복했어요. 저도 요양원에서의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이 컸어요. 특히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간호사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의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며 자주 면회를 오는 모습이 10년 전 저희 가족과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어르신의 부인을 보면서 10년 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모습,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것이 저와 똑같더군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영수처럼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설사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영수도 깊이 공감하더군요. 자신이 아팠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더욱 감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사실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지만 그때는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3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수 나름대로의 고민과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몇 달 후 수진이가 더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수진이도 35살이니까 이제는 정말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 상황 때문에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와 저는 수진이의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0년 만에 집안의 경사인데 정말 기뻤어요.
특히 영수는 딸의 결혼식에서 직접 걸어서 수진이를 에스코트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수진이의 예비 남편을 여러 번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수진이보다 2살 많은 37살이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예비 사위도 영수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가족이라서 더욱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준호도 누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쁜 일을 준비하면서 결속력이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영수가 수진이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10년 전 영수가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더군요. 기적 같은 일이라며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의 결혼도 기뻤지만 영수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뿌듯했어요. 만약 영수가 계속 휠체어에 의존했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영수가 인사말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년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인내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감동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수진이의 결혼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영수와 저만 남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쓸쓸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부부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죠.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영수의 직장 생활도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년의 공백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다고 상사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성실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저도 요양원에서의 일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어르신들도 저를 많이 따라주셨어요.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됐는데 의료진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보던 어르신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셨는데 제가 빠르게 대처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일로 원장님께서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수간호사 역할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맡기로 했어요. 58살의 나이에 새로운 책임을 맡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도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두 사람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영수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현장 소장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동료들과 상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결국 맡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경험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은 거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겼죠. 60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쯤 준호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식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준호의 결혼이 결정되면서 저희는 또 다른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도와줄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지 같은 것들 말이죠. 수진이에 이어 준호까지 결혼하게 되니까 정말 기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특히 3년 동안 사실을 숨겼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어요. 저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영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배신감도 느꼈고 화도 많이 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현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더 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영수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함께 이겨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나면서 저희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영수는 직장에서 현장 소장으로서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었고, 저도 요양원에서 수간호사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 적응을 잘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좋은 분들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기쁜 소식을 알려왔어요.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영수와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설레기도 했죠. 특히 영수는 손자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는 것에 무척 감격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서 손자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안아주고 놀아줄 수 있게 된 거죠. 임신 기간 동안 수진이를 돌보는 일도 영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검진에도 함께 가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은 못하게 했어요. 예비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수와 저는 손자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영수가 직접 걸어가서 손자를 안아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손자의 이름은 민준이로 지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 꿈도 꾸지 못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영수는 할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퇴근 후나 주말마다 수진이네 집에 가려고 했어요. 손자를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된 기분이 정말 새로웠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됐거든요. 동료들도 제가 할머니가 됐다고 축하해줬고, 민준이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예쁘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때쯤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영수의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소장 자리였는데 60을 넘은 나이에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다며 영수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회사에서 강력하게 권유해서 결국 맡기로 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영수는 새로운 직책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동시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새로 생기는 분원의 간호팀장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59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두 사람 다 승진을 하면서 더욱 바빠졌지만 보람도 컸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영수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남편 간병으로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편 준호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수진이 결혼에 이어 준호 결혼까지 2년 사이에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했어요. 준호의 예비 신부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준호보다 1살 어린 30살이고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고 해요. 성격도 밝고 착해서 저희 가족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영수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때쯤 영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나 더 했습니다. 사실 회복된 지는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가 점점 좋아진 거라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5년 전부터였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충격이었어요. 5년 동안이나 더 숨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수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영수가 말하길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점점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해요. 가족들이 자신을 돌보느라 희생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더욱 죄책감이 들었고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였어요. 저는 영수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2년 사이에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하게 되니까 정말 기쁘면서도 감개무량했어요. 특히 영수는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직접 걸어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회복된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점차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하길 처음에는 자신들을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버지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이제는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는데 이제야 완전히 용서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이 정말 놓였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았거든요. 준호의 결혼식 날 영수는 정말 당당하게 아들과 함께 입장했어요. 하객들 중에는 10년 전 영수가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정말 감동해하며 축하해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영수의 옛 동료들이 많이 왔는데 다들 영수의 완전한 회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역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기뻐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희 부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고 저희도 그 모든 순간들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준호의 신부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특히 영수의 과거 상황을 미리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준 마음이 고마웠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 후 준호 부부는 저희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수진이네와 함께 자주 왕래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온 가족이 자주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주말마다 손자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준호의 아내에게서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영수와 저는 또 한 번 기뻤어요. 손자에 이어 두 번째 손자가 생길 예정이었거든요. 영수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2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하더군요.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영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영수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서 정년을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보통은 65살까지인데 영수는 예외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간호팀장으로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새로 생긴 분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본사에서도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람찼어요.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날 즈음 저는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15년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영수가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영수가 회복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왔고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니까 더 큰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영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말하길 지난 시간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준호의 아내도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녀였어요. 민준이에 이어 서연이까지 영수와 저는 손자 손녀를 모두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영수는 서연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영수와 저는 모두 60을 넘겼습니다. 영수는 62살, 저는 60살이 됐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고 하더군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손자 민준이는 이제 3살이 되어 말도 제법 하고 손녀 서연이도 돌이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손자 손녀들을 보러 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영수는 손자들과 놀아주는 할아버지 역할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모두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한다고 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아버지의 선택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었던 거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즈음 영수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건설업계에서 영수의 실력과 경험이 널리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데 그런 제의가 들어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영수는 며칠 고민한 후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나은 조건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요양원에서 인정받아서 다른 큰 요양병원에서 간호총괄 책임자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영수와 상의한 후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 시기에 영수는 저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회복 과정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천천히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결국 몇 년을 숨기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의사의 조언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더 빨리 말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전문가의 조언이었다면 영수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셈이 됐죠. 저는 영수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계속 후회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년이 더 흘러 저희는 모두 퇴직 나이가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65살, 저는 63살이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퇴직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영수가 먼저 퇴직했어요. 회사에서는 더 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제는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퇴직식에서 동료들이 영수의 성실함과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해줘서 정말 뿌듯했어요. 퇴직식에서 영수가 인사말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준 회사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후 퇴직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도 느꼈지만 이제는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동료들과 환자분들이 정말 아쉬워해 주셔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퇴직 후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대화도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손자들도 많이 컸어요.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고 서연이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자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휠체어를 탔다면서 왜 지금은 안 타냐고 하더군요. 수진이가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팠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 나아서 필요 없다고 말이죠. 민준이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며 좋아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회복된 것이 그냥 당연하고 기쁜 일일 뿐이구나 하고 말이죠.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때로는 정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와 준호도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완전히 독립해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들을 예뻐해 주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것들에 대해 아직도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특히 저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30년 다닌 직장까지 그만두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영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 이제 정말로 그만하라고, 오히려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가 돼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를 돌보는 시간을 통해 부부의 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영수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시기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수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영수가 66살, 제가 64살이 됐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어요. 영수가 쓰러졌을 때의 절망감, 10년 동안 간병하며 살았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영수가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과 혼란까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 부부의 정이 더욱 깊어졌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뼈저리게 느꼈고요. 아이들도 이제는 그때의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족이 더욱 단합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은 벌써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서연이가 5살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지금의 건강하고 활기찬 할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는 요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집 뒤편에 조그만 밭을 만들어서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놀러 오면 함께 물을 주고 채소를 따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영수가 손자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제 경험과 전문성이 도움이 되니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영수와 제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가끔 영수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20년 전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수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픈 기억들도 있어요. 5년 동안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함께할 수 있는 현재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과거에 매달려 있기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귀하거든요. 영수도 요즘은 그때의 일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손자들이 더 크면 같이 여행도 가고 싶다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저희의 옛날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며 함께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견뎌낸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저희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수와 저는 이제 평범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저녁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기억들마저도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수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의지가 되는 부부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족의 지난 20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영수를 선배로 존경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영수 자신이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10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느꼈던 무력감이나 우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회복했어요. 저도 요양원에서의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이 컸어요. 특히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간호사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의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며 자주 면회를 오는 모습이 10년 전 저희 가족과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어르신의 부인을 보면서 10년 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모습,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것이 저와 똑같더군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드렸어요. 영수처럼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설사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영수도 깊이 공감하더군요. 자신이 아팠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더욱 감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사실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지만 그때는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3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수 나름대로의 고민과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몇 달 후 수진이가 더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수진이도 35살이니까 이제는 정말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 상황 때문에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와 저는 수진이의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0년 만에 집안의 경사인데 정말 기뻤어요. 특히 영수는 딸의 결혼식에서 직접 걸어서 수진이를 에스코트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수진이의 예비 남편을 여러 번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수진이보다 2살 많은 37살이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예비 사위도 영수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가족이라서 더욱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준호도 누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쁜 일을 준비하면서 결속력이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영수가 수진이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10년 전 영수가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더군요. 기적 같은 일이라며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의 결혼도 기뻤지만 영수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뿌듯했어요. 만약 영수가 계속 휠체어에 의존했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영수가 인사말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년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인내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감동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